방금 그 원장쌤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현석입니다. 전화번호는 메모를 해주시다가 공부하시다가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안 풀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으로 종이에다 쓰셔가지고 사진에 찍어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바로는 답장을 분명히 못합니다. 그러나 틈틈이 이렇게 바로 풀어서 이렇게 답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댁에 계실 때 공부하시면서 좀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그만 또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게 꼭 이 카톡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일부러 막 치시고 그러시면 힘드시니까 종이에 써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방금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소방관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계급은 이게 보통 무궁화 2개인데 명예퇴직금 하나 더 줘서 무궁화 3개 달고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소방학교에 전임 강사로도 많이 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방위 강사, 그다음에 대상직 기관에 강의를 많이 좀 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서 좀 더 깊이 하게 됐고, 또 그 깊이 하게 되면서 오늘 이 학원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오리엔테이션 의미에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리엔테이션 의미에서 1회 이 2차 실기시험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특정 위험 방식에 대한 현장에서의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를 오늘 3시간 잡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 3월 18일 날 1회 시험이 처음 생겼습니다. 1회 시험이. 근데 실기 시험이 2과목인 건 아시죠? 손해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가 1과목,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가 2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손해평가는 주로 이 계산 문제가 좀 나옵니다. 1과목은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잠깐 분석해 보면 총 120분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인데, 1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1과목 교수님이 얘기하시니까 2과목에 보면 이 과목이 총 100점 중에서요, 계산 문제가 몇 점 나온 것 같습니까? 계산 문제가 20점, 10점, 15점, 계산 문제는 45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어렵고 막 그런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가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좀 쉬운 거, 이제 는 중에 그 벼라든가 이런 거, 그 수확량이라든가 경작 불능조사, 그다음에 제2양 제2직파조사 같은 거, 이런 이 보험금 산출하는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계산 문제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뭐가요? 자기부담 비율. 금방 말씀하신 분은 지금 바로 나가셔서 시험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런 문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피해율이 50%고 자기부담 비율이
20%일 때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예? 예? 300만 원?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300만 원. 맞나요? 네. 해보시면 되잖아요. 30%니까. 1000만 원에 대한 30%. 300만 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그닥 이런 문제부터 천천히 가고 나시면 내중에 그 감수 가실수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또 피해율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피해율 구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되면 아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45점. 그 다음에 문제 분포는 보통 단답이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가 나오는데 단답형의 5문제 총 점수는 25점이에요. 그래서 단답형만 갖고 암기만 해가지고는 합격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제 서술형이 이제 문제인데요. 서술형도 똑같이 5문제인데 서술형은 한 문제당 15점씩 5문제에서 75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서술형 속에가 계산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답형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건 밑줄 좀 끄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네요 하는 것은 밑줄을 팍팍 끄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약 3,000명 좀 넘게 시험을 보셔가지고 430명이 합격하셨는데 올해는 어쩔 것 같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또 안 되시고 3월 18일 날 안 되시고 10월 달에 자격증을 찾으러 가신 분들이 약 한 2,500명 이상 되시고 또 이번에 1회 또 보셔갖고 합격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4,000명 이상의 시험을 보실 거란 얘기입니다. 4,000명 이상을 보시면 그 안에 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시험은 평균 60점이면 다 합격증을 줍니다. 손해평가서 자격증이라고 해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명의로 손해평가서 자격증을 드려요. 그 자격증을 10월 8일 날 오늘 오셨으니까 찾으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잘 찾아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기는 다음 시간부터는 꼭 챙겨갖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은 되도록이면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혼자만의 시간 아니니까 꼭 질문이 필요하다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그 질문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같이 알아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책도 받으셨으니까 새 책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이니까 중간입니다. 총 167쪽. 지금 여러분들은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이론 실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손해평가입니다. 예. 이 통칙을 보시면은 이 목적은 밑줄 한 군데 좀 끄서줄 만한 데가 있습니다. 예, 업무 방법에서 쭉 뒤로 가시면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에다가 한번 밑줄 좀 끄서 주십시오. 손해평가를 할 때 167쪽입니다. 손해평가를 할 때 맨 위에 공정성, 목적,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 남의 물건을 평가하는데 공정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공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는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 혹시 보상하는 재해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상하는 재해는 1과목에 나오는 건데 보상하는 재해를 알아야 이 과목을 공부할 수가 있어서 잠깐
보상하는 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내일 또 배우실 겁니다만은 보상하는 재해는 보장하는 방식마다 다 달라요. 보장하는 방식마다 달라서 제일 먼저 특정 위험 방식, 두 번째는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종합 위험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재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신가요? 재해라는 것은 어떤 그 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해가 자연재, 자연으로 인해서 어떤 그 손해를 끼치면 이게 자연재, 조수해. 그러면 새나 아니면은 그 동물들의 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게 조수해. 그다음에 화재, 말 그대로 불이 나서 피해를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재해들이 이런 보장 방식보다 다르는데, 이 특정 보장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히 정했다. 뭘? 위험한 것을 특별히 정한 그런 보험인데, 주로 이런 보험 때는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박이나 뭐 집중호우나 이런 식으로 재해 종류가 좀 구체적이에요. 적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잠깐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재해가도 다 보장을 해주겠다 해서 이게 뭡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연재해. 가뭄이 혹시 자연재해일까요? 가뭄 자연재해입니다. 그 다음에 동상해, 어는 것도 자연재해입니다.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바닷물이 유입돼서 피해를 손해를 끼친 것도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종합이에요. 위험을 종합적으로 갖다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 얘가 보험료도 비쌉니다. 특정 위험 방식은 이것만 보장을 해줘요. 정해진 것만. 특별하게 정해진 것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싸다.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수입 감소 보장 방식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화재에다가 플러스 가격 하락. 이 가격 하락은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하는 것까지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좋은 거죠, 이게. 작년에는 이 농지에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1,000만 원을 가졌는데 올해는 다른 농지도 다 태풍이어가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떨어진 차액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재해가 생겨도 보장을 해주고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해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요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올 확률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감소 보장 방식으로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 좋잖아요. 문제 내기가. 이게 3개가 뭐냐면 포도, 그 다음에 콩, 양파. 이렇게 3가지만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시험 문제 마늘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3가지만.
보상하는 재해란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특정 위험 방식으로 보험을 넣게 되면 특별히 정한 위험이 있을 때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특별히 정한 위험이 뭐야?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이런 게 특별히 정해놨습니다. 얘만. 그래서 이 특정 위험 방식으로 보험을 넣어놓고 가뭄이 들었다. 보장 안 해줍니다. 가뭄이 들었으면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싹 말라버리면 보장 안 해주죠. 또 바닷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또 그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이게 특정 위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반에서 그 암보험 같은 거 아시죠? 암만 보장해 주잖아요. 그 보험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합 보험을 넣게 되면 암도 보장해주고 의료 실비도 보장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종합 위험 방식이다. 어떤 자연재해가 오든 어떤 새가 와서 쪼아먹든 화재가 나도 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장 범위가 얘는 범위가 넓습니다. 얘는 보장 범위가 줄어들죠. 이 재해 범위가. 꼭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알아야 다음에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상하는 손해, 또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잘 좀 기억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은 아직 안 했죠. 적과가 뭐냐면 적과라는 것은 보통 과수 품목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 이 매년 과실이 균일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과일을 솎아내기를 해요. 어린 과일을 육아를 솎아내기를 하고 나서 이 솎아내기 할 때 그 전 솎아내기 하기 전에는 뭘 보험한다고요? 종합위험 얘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에서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 솎아내기가 끝나면 이제 컸잖아요. 후에는 이는 특정된 재해만 보장을 해줘요. 특정된 재해만. 얘가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 아니라 적과전만 종합위험. 적과 후는 특정위험이에요. 좋은 것을 붙여놓은 겁니다. 말을. 그래서 종합이 좋으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익 감소 보장은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십사. 겁니다. 포도, 콩, 양파. 이건 쓰라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요. 다음은 이 정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정의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전수조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있으면 보험 목적물 전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보험 목적물이 보험을 넣었던 거거든요. 나는 사과 과수원 하는데 이 사과에다가 보험을 넣겠다 하면 그 사과가 보험 목적물이에요. 사과가. 그럼 나는 사과에다가 나무까지 넣겠다. 그럼 얘도 보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보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적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과에 이 어느 한 농장에 이렇게 500주 정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적과 후에 태풍이 붑니다. 보통 뭐 7월 20일, 뭐 8월 초면은 태풍이 많이 붑니다만 이때 500주에
한 주당 100개씩의 과일이 열렸는데 100개씩 과일이 열렸으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에다가 동그라미 두 개다니까 5만 개네요. 5만 개의 과실이 붙어 있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2만 개가 떨어졌습니다. 2만 개가 낙과되면 전수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낙과된 2만 개를 전체 다 조사하는 겁니다. 낙과된 걸 전부 다 쉬는 거예요. 이게 전수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500주의 나무에서 똑같이 500주에서 나무에서 과실이 낙과를 하면 이 500주에 대한 표본 주수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별표 1-1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237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37쪽) 별표 1-1에 보게 되면 특정 이한 방식 과수에서 표본 주수 나오죠. 표본 조사표에 의한 주수가 나오는데 이걸 작년에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근데 올해는 통으로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측을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 이것도 자꾸 쓰면 애워집니다. 일부러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쓰면 애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꼭 쓰세요. 이렇게 박스를 항상 치셔서 표본 주수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주수가 그 과수원에 있는 조사 대상 주수가 50주 미만, 다 미만입니다. 다 미만. 1000주 미만, 1000주 이상, 얘만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50주 미만이니까 여기는 50주 이상 이렇게 되겠죠. 이상. 여기는 100주 미만이니까 여기는 100주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내, 이후, 초과, 미만, 넘는 이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해당 수치가 얘는 포함이 된다. 해당 수치가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50주 미만이면 여기는 몇 주까지인가요? 49주. 그렇죠. 100주 미만이면 99주. 그렇습니다. 이상, 이하. 써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해당되는 수치나 수량은 무조건 포함이 된다. 또 책을 읽다 보면 또는 이쪽에 쓸게요. 또는 및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또는 A 또는 B 이러면 뭡니까? A나 B 중에 하나. A 및 B면 그렇습니다. 요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책을 읽으시면
낸 중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물어볼 가치도 없는 문제인데 이 기준만 잘 알고 계시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대상 이 농지의 과수원에 갔더니 사과나무가 500주가 있습니다. 이때 표본주 수는 몇 주일까? 이 박스를 항상 그리시고 여기서 1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25주까지. 얘는 주수입니다. 주수. 얘 위에는 뭘까요? 예, 조사 대상 주수인데 12, 14, 16. 그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한 칸씩. 9, 20, 21, 22, 23, 24, 25. 23, 22, 23, 네, 24, 25 그러네요. 같이 썼네요. 이렇게. 이 박스를 항상 자꾸 만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표본주수표는 이것하고 뒷장에 보시면 얘하고 누구하고 같은 친구냐면요. 별표 1-3에 보면 과수품맥에서 복숭아, 자두, 밤 나옵니다. 포도랑 걔하고 같은 친구예요. 똑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벼는 다음에 벼 품목 할 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대상이 총 500주수인데 표본주수표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하려면 몇 주를 표본조사를 해야 될까요? 아까 전수 때는 전체 떨어진 과실을 다 했는데 이 500주가 이 심어져 있는 과수원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으면 전체치 나무에 있는 떨어진 과실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주를 선정해야 될까요? 네, 20주네요. 얘는 아니잖아요. 500주니까. 얘는 500주 미만이잖아요. 20주구나. 20주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20주에 낙과되어 있는 20주에 얘가 GL입니다. 그라운드 레벨. 20주에 이 아래에 떨어진 얘가 수관인데 이 면적에 떨어져 있는 여기에 떨어져 있는 과실의 수를 각각 다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를 20주에 떨어져 있는 과일의 수를 전부 다 헤아려서 그걸 곱하는 겁니다. 더해주죠. 더해서 낙과 평균과 피해 과실 구성 비율을 찾는 게 표본조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수조사는 전체에 있는 것을 다 그 과수원에 전체 떨어져 있는 과실을 다 찾아내서 헤아려서 낙과피해 구성 비율을 찾아내지만 표본조사는 해당되는 주수만 해요. 좀 더 쉽죠.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사과를 1과목 때 배우시면 1과목하고 좀 많이 연결됩니다. 재배 방식에 보면 재배 방식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표본조사는 일반 재배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밀식 같은 경우는 나무와 나무가 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과수원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나무에서 떨어진지 이 옆에 나무에서 떨어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거의 전수조사를 많이 하고요. 일반 재배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툭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재배에서는 표본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전수조사인데 표본조사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은 용어의 정의니까 애울락 하거나 막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흐름대로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 제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용어입니다. 문제가 이런 경우는 단답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용어에는 이렇게 뒤에 내용을 쓱 쓰고 이게 뭐냐라고 가로를 칩니다. 그럼 아 이건 제조사입니다. 이것은 검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조사는 앞에가 중요한 말 있죠.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이 현지 평가를 하고 나면 보험 가입자 즉 농민이 아 나 당신들도 손해평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나 이거 제조사 신청해야 되겠다. 근데 신청 기한이 언제다? 손해평가하고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7일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보험 가입자. 제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자라는 것.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던 것을요? 손해평가반이 했던 것을. 그 다음에 검증조사도 올해 처음 신설된 용어입니다. 검증조사. 4번에 회사 및 재보험 사업자라고 그러는데 회사란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은 NH보험회사만 있습니다. NH 손해보험. 손해보험사가 여기서 말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왜 회사는이라고 써졌냐면 여기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방법서라고 있는데 그 방법서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NH 손해보험사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1과목에서 손해평가 요령 공부를 하셨죠? 거기에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 감수 가지수나 피해율을 등 구체적으로 그 구하는 것들을 방법서를 별도로 만들어라 이러고 농림축산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보면 회사란 말이 NH 손해보험사고요. 그 뒤에 보면 재보험사라고 있네요. 재보험사. 재보험 사업자 뭐 재보험사는 그렇습니다만은 재해보험이 아니라 재보험입니다. 1과목 보험법 공부하셨죠? 재보험을 넣죠. 재보험을. NH가 손해를 많이 날 것에 대비해서 내가 다른 보험사에 또 보험을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재보험 사업자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누구냐면 지금 국가입니다. 국가. 제가 그때 교육 갔을 때는 NH 손해보험에서 손해율이 180%가 넘는 경우에는 재보험사에서 이제 그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NH 보험사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180%니까 보험료 받은 금액의 1.8배 이상이 손해가 나면 재보험사가 국가에서 이제 그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사란 아 농협 손해보험이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조사라는 것은 농협에서 손해평가반들이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할 때 이때 아 얘네들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경우입니다. 검증조사는 실제 검증조사는 전남 나주 지역에 태풍이 왔다. 나주 지역에 태풍이 왔는데 그쪽에 이 사람들이 싹 분석을 몇 군데를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율이 한 30% 정도 돼요. 태풍 피해율이. 근데 30% 되는데 어느 한 농가나 몇 농가는 피해율이 60% 또는 50% 이런 식으로 나오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 그 부분만 검증서를 보냅니다. 검증조사반을. 손해평가사가 평가반이 다 평가를 합니다. 30%짜리도 평가하고 20%도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아, 이 친구는 좀 오류가 있는갑다. 아니면은 뭐 어떤 또 그 안 좋은 사유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검증조사를 하거든요. 왜 검증을 조사를 할까요? 한두 군데니까 묵인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묵인해주면 한두 군데를 묵인해주면 수백 군데의 30%를 받은 사람들이
나도 일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검증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올해 처음 생긴 용어입니다. 검증조사.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있는 실제 결과주수. 실제 결과주수도 올해는 이게 용어가 이게 작년에 비해서 방법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책 내용이. 그래서 혹시 막 작년 책 사가지고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올해 지금 많이 바뀌어놔서 작년 책하고는 뭐 갖고 문제집 보고 이렇게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좀 딱딱한데 좀 천천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실제 결과주수, 말 그대로 실제 결과주수입니다. 책 한번 보실까요? 이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의 수입니다. 모든 나무의 수, 모든 농지에 식재된 이 농지 과수원에 모든 나무의 수인데 이게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 500주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게 또 일감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수는 뺍니다. 보험 가입 안 되는 나무 수는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한 품종도 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보상 위에도 빼죠. 예를 들어서 총 농지에가 500주가 심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요게 100주, 제한 품종이 100주, 보상 위에 100주라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실제 결과주수는 200주밖에 안 되죠. 이게 실제 결과주수. 실제 결과주수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실제로 맺을 결, 과일이 맺은 그 나무의 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억지로 외우시려 하지 말고 한자 한자 찍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러는구나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종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과를 또 한번 예를 들게요. 1과목 공부하시면 이 순서대로 특정 이연 방식이 이 순서대로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사과, 배, 감귤, 사과, 배, 감귤, 단감, 떨금. 1과목에서 특정 이연 방식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종은 딱 5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과, 배, 감귤, 단감, 떨분감인데 사과나무로 해서 다 보험 들어준 건 아니죠. 배라고 해서 다 보험 넣어준 건 아닙니다. 나 배 심었네. 보험 좀 가입해 주세요. 아이고 막 가입해 주는 게 아니라 얘의 나이를 봐요. 나이. 또 재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밀식 재배했어요. 사과 밀식 재배했습니까? 반밀식입니까? 일반 재배입니까?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과나무에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밀식 재배인 경우에는 3년 생 이상 사과나무 나이가 얘는 4년생 이상 얘는 5년생 이상 배는 몇 년생이에요? 3년생 감귤은 4년생 단감은 단감 떨고 보면 5년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항상 이렇게 쓰세요. 사과, 배, 감귤, 단감, 떨분감 3, 4, 5 3, 4, 5 얘들이 이름보다 뒤에는 다 이상 써 있자니까 5년 이상이구나. 4년 이상이구나 이겁니다. 적과제를 가면 조금 달라지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농지 과수원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방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나무 밀식 2년생 100주 그러면 이거는 보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고사주수. 작년에 없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있었는데 영어의 정의 있어요. 이 영어의 정의는 해년마다 시험 문제는 나와요. 해년마다. 그래서 가로 넣기를 하든지 쓰라고 하든지 할 겁니다. 고사주수. 실제 결과지수. 고사주수라는 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죽은 나무인데 실제 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손해 아까 뭐라 했죠? 특정 이연 방식의 경우에는 태풍, 강풍, 뭐 집중화, 우박 이런 게 보상하는 손해. 종합이연 방식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얘들이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의 경우에도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적과 후 속간이기가 끝났다. 그 후에는 그렇습니다. 특정 이연 방식인 태풍이라든가 뭐 강풍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험이 정해져 있죠.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은.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이 특정 이연 방식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요.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의 내중에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때 보면 범동상해라고 있어요. 범동상해 때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에 보험을 넣으신 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특정 이연 방식하고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하고 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실 겁니다. 곧. 7번 미보상주수. 그냥 읽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 수죠. 근데 얘는 뭡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손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의 정에서는 꼭 나옵니다. 네, 어떤 게 나올지는. 그다음에 기수학주수. 실제 결과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학이 완료된 게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여기 책을 읽으시면서 포인트를 잘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기수학한 주수가 아니라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언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 같은 경우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및 기수학 주수를 뺀 주수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수다. 이거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총 주수가 500주에서 조사 주수가 100주. 미보상 주수 100주.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 그 다음에 미고사주수. 미고사주수는 이제 0주라고 해요.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조건이 됐을 때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인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총 주수 과수원에 총 500주가 있는데 고사주수가 100주,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가 100주, 기수학주수가 100주, 그 다음에 미고사주수가 한 주도 없을 때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인가? 몇 주인가요? 얼핏 보면 200주 조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걸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미보상 주수. 즉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죽은 주수잖아요. 이게 미보상 주수. 특정 이연 방식에서 화재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은 손해잖아요. 화재로 산불이 나거나 해서 불이 탔다. 그런 경우는 미보상 주수에 해당이 되니까. 그다음에 기수학 주수. 수학하고 없으니까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비고사 주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500주에서 300주를 빼면 조사 대상 주수는 200주. 표본 주수는 몇 주입니까? 표본 주수. 네? 17주. 봐볼까요? 아, 17주 맞네요. 이렇게.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50씩, 50씩, 50씩. 나머지는 100씩, 100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리 쉬워요. 이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7월 8일 날,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전주 금요일 날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때문에 신안군 지역에 있는 과수원에, 배가수원에 다녀왔어요. 봉지를 씌우는 거. 적과 후 착과 조사하는데 가장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으니까 가장 편해요. 얘하고 간격 구하는 방법. 요거만 알면 현장 가서는 아주 쉽습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500주의 표본 주수는 20주면 그러면 20주를 어떻게 고르겠냐 이거죠. 20주를 어떻게 고를 것 같아요? 500주니까 20주니까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지? 한 30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골라야 될까? 고르라고 그랬는데 표본주 간격을 또 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찾아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서먹서먹 하시죠? 계산? 계산기를 잘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외우려고 그러세요? 자꾸 외우려고 하시거든요.